그래서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았고 영끌오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치코팀의 김기원입니다. 네, 라이브 방송 이외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좀 간만이네요. 예, 그동안 바빠서 못 찍은 밀린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에서 또 각종 톡방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부동산 영끌 오적에 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언제나 이런 일들은 생겨왔습니다. 2006년, 7년 그때도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고 그래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1년, 12년 너무나도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을 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SNS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큰 이런 어떤 그게 부동산이 되었건 주식이 되었건 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탐욕에 젖어가지고 대박의 꿈을 안고 탐욕에 젖을 때가 있고 또 공포에 휩싸여서 또 막 매도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배우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들이 배워야 할 이런 교훈들과 그럼 전문가의 역할은 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이 뭐냐면 영끌 오적 중에 가장 악질은 그래서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았고 영끌오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 영끌이 생애 소득을 은행에 담보 잡도록 선동한 영끌 오적 중에 제일 악질은 뭐 이런 내용으로 투표가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속삭이는 가스라이팅 부일남 그다음에 비아냥과 조롱의 달인 이땅우 아직도 하락 인정 안 하는 빵숑 그리고 꾸짖음과 훈계 장인 얼음 곤장 그다음에 무주택 좌파 프레임 아퍼유 이렇게 5분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아주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 짤을 돌 때. 그리고 뭐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유명하신 그런 전문가분들도 다 올해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오고 다시 또 폭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같이 돌아다니는 짤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누구님이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집 무조건 사라 해서 작년에 전세 뺀 전세금 5억 플러스 이것저것 대출 4억 플러스 와이프 대출 1억 해가지고 경기권에 아파트 10억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실거래가가 7억에 찍혔고 호가가 이제 6억 중반인 거죠. 아예 팔리지도 않고요. 부부 합산 월급이 600 조금 넘는데 한 달에 대출 이자만 400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년부터는 이제 한 달에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한 달에 이자가 이제 500만 원이 넘게 생겼다. 부동산을 문의해보니까 지금 집 내놔도 안 팔리고 급하면 5억대로 내놓으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누구누구님 말대로 전세 빼고 집 샀는데 우리 가족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일단 내 전세금 5억 이거 다 날라갔죠. 그리고 나에게 생긴 건 대출 4억, 와이프 대출 1억, 대출만 5억.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사느라 10억을 사느라 취등록세 냈겠죠. 그리고 보유세도 내야죠. 대출 이자 내야죠. 그러면 그래도 순자산 5억이 있었는데 순자산 5억은 싸그리 깡그리 날아가고 빚만 남게 된 거죠. 아마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이거는 데이터로 봐도 수도권의 실거래 데이터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영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셨다. 아마도 이 사연에 이런 분들과 비슷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군가의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누가 뭐 이런 말을 해도 결국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고평가 되었다. 그리고 21년 10월 달은 무조건 팔아라. 저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뭐 서울대학교 우리 김경민 교수님, 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의 이현철 소장님 등등
경고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계속 올라간다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죠. 그리고 뭐 등 떠밀려서 집 산 거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근데 이런 일들은 아주 긴 사이클에서 보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급락이 2008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초중반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냐면 자, 첫째, 결국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다 내가 떠나야 돼요. 네, 모든 책임은 다 내가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범하셨다면 다음에는 정말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일은 내가 겪지 않겠다라고 정말 처절하게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실력 있는 전문가를 알아요. 근데 뭐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거랑 실제로 실력이 있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명해진 유튜버는 뭐예요? 말을 잘하는 거죠. 실력이 좋아서 유명해진 건가요? 아니죠.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거죠.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실력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분야는 아닐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만 알죠. 다른 재개발, 재건축,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지 아주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입지 분석 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나에 다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책임 그게 주식 투자건 부동산 투자건 다 내 책임이잖아요. 그럼 뭐다?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책 보고 전문가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봐야 돼요. 그래서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안목을. 누가 찐이고 누가 가짜인지 안목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잘못된 투자는 언제 발생한다? 대중들이 탐욕에 젖어있을 때, 모두가 막 미쳐있을 때, 코인, 주식, 부동산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다? 내 마음속에 슬금슬금 올라와요. 뭐가? 탐욕.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쉽게 부자 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돼보자. 그리고 막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최고의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이것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가 됐건 그게 뭐가 됐건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돈 벌었다? 그럼 뭐다? 이제 끝물이 멀지 않았다. 그때 투자하는 건 뭐예요? 폭망의 지름길입니다. 폭망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2020년 중반부터 21년 한 중반까지 얼마나 뜨거운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까?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 1년 넘게 지나니까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폭망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그냥 손실 한 15에서 20% 손실을 보면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폭발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복구하는데 10년이 걸려도 회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분 사연대로 5억을 모으려면 지금 대출도 갚아야지. 없던 대출도 생겼죠. 내 순자수 5억은 날라갔지. 그럼 순식간에 뭐예요? 한 10억 손해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자, 그래서 이런 교훈을 우리는 배우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꼭 좀 기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저한테도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누구도 모든 걸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즉 뭐예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저도 틀릴 때가 있고 누구나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틀렸을 때 폭망하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게 전문가건 유명한 유튜버시건 어떤 이유로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라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평가 되었을 때 팔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고평가 되었을 때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이 공포에 휩싸여서 사지 않게끔. 그래서 저평가 되었을 때 쌀 때는 팔지 않게 해야죠. 근데 또 무서워가지고 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고평가 되었을 때, 2021년, 20년 중후반, 21년처럼 고평가 되었을 때 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똑같이 그냥 대중들한테 휩싸여가지고, 대중들이 탐욕에 젖어 있을 때 같이 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틀렸을 때 인정하고, 인정해야죠. 그리고 누구나 틀릴 수 있지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엄청난 큰 이런 잘못된 이렇게 틀리는 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더 키우는 발판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해야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미 어깨 정도 이상 올라오면, 데이터로 봤을 때 어깨 이상 올라오면 진정을 시켜야죠. 이제 어깨 이상이니까 이제는 좀 조심해라. 그리고 무릎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지금 무릎 밑이니까 이제는 슬슬 내 집 마련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도 괜찮은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그래도 뭔가 균형감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찍으면 또, 이 영상 때문에 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미움받기 싫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우리가 항상 시장에 겸손하고, 그리고 대중들의 그런 심리와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그런 포지셔닝을 잘 취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태원에서 굉장히 또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생겼죠. 식구분들, 지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 다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